자,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하게 될 거는 인수분해인데, 자, 처음 문제를 풀기 전에 과연 인수분해가 뭐고, 인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인수분해 가기 전에 그럼 인수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얘기할 때, 인수랑 완전히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약수, 그것도 그냥 양의 약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인수는 식에서, 다항식에서 어떤 개념이야? 약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는데 a 곱하기 a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일 때 이때 이 식을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식을 a 곱하기 a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식의 인수는 뭐가 되는 거야? a와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12를 10이라고 하지 말고 6이라고 6을 2 곱하기 3이니까 약수를 2와 3뿐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쵸? 1과 자기 자신도 있죠. 마찬가지로 약수 느낌으로 인수를 볼 때 어떤 다항식은 1과 자기 자신, 식 전체를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조금만 더 복잡하게 보자면, 잘 봐. 선생님이 2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1로 보자.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1도 인수고, 2도 인수고, 그죠? a도 인수고, a 제곱도 인수고, a 플러스 1도 인수고, 2a 플러스 1도 인수고, 그쵸? 2a 플러스 1도 인수고, a 제곱 a 플러스 1도 인수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나열하게 본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구성품들이 이제 이렇게 보일 거야. 2와 aa,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있죠. 요 4개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거 있죠. 을 가지고 모두 다 인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4가지 구성을 다 안 쓰면 뭐가 되는 거야? 1. 그쵸? 그 다음에 요 4가지 구성을 다 사용하면 뭐가 돼요? 자기 자신. 그쵸? 맞아? 그래서 다 쓰면 자기 자신이고 하나도 안 쓰면 1.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인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잘 봐. a제곱 플러스 a, 그러니까 지금 더하기 빼기 꼴이죠. 다항식을 a 곱하기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곱꼴로 변화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어떻게 보면 뭐의 역과정입니까? 전개의 거꾸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수분해는 뭐야? 전개의 거꾸로 과정이다. 맞아? 그래서 더하기 빼기 형태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전개, 그쵸? 펼치는 걸 전개라고 한 다음에 뚝뚝 끊어서 곱하기로 만들 수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628번을 보면 a 1, 2a 플러스 1.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자. a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a, b를 인수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곱하기로 나눴을 때 요 안에 있는 일부분을 빼가지고 인수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곱하기로 나눌 수 있는, 곱하기로 구분되는 걸 해야지 내 맘대로 알맹이를 하나 뽑아가지고 곱하는 형태에서 인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문제는 그냥 막 갑자기 뭐 마이너스 2랑 2a랑 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1은 인수입니까? 맞아요. 자기 자신. 자, a제곱 인수예요? 아니야. a제곱 어디서 만들 수 있어 지금? 선생님 이렇게 두 개, 이 새끼 아니라고. 그러니까 뺄 수 없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a-를 여기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a와 2a 플러스 1은 a와 2a 플러스 1 맞죠? 전부 다 쓴 거 자기 자신 맞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내 맘대로 막 꺼내가지고 조합을 시키는 건 인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곱하기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에서를 다 인수라고 합니다. 내 맘대로 분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631번 유형인데 다음 중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될 때 그 첫 번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단계가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첫 번째는 꼭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가장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위아래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한번 스캔을 하게 돼 있죠, 그지? 그런 것처럼 식을 쭉 한번 훑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공통인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통인수. 자, 공통인수라는 건 뭐냐면 잘 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ab 이런 것처럼 모든 항에 곱해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곱해져 있죠?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a 있죠. 그래서 이때 모든 항에 곱해져 있는 걸 공통인수라고 해요. 그럼 이때 묶을 수 있겠지. 자, 이때 묶었을 때 여기를 쓰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자, 이걸 a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좀 어려워져요. 알겠어? 그래서 a에다 뭐 곱하면 a제곱 됩니까? 그죠? a에다 뭐 곱하면 2a야? a에다 뭐 곱하면 2ab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인수분해의 첫 단계예요. 뭘 분리해내는 거? 공통인수를 뽑아내신 다음에 역과정, 전개 역과정이니까 곱해서 이거 되는 거 써주시면 되고요. 곱해서 요거 되는 거 쓰시고요. 곱해서 요거 되는 거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그죠? 그러면 문제 안에 보니까 마이너스 2a 3승 x 플러스 10a 제곱 y에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도 인수로 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가 하나씩 있죠. 그 다음에 a는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2개씩, 그죠? 그럼 마이너스 2a 제곱에다가 뭐 곱하면 요거 됩니까? ax 맞니? 좀 쉽죠? 마이너스에다 뭐 곱하면 마이너스고 2에다 뭐 곱하면 5, 그죠? a 제곱은 있고 그 다음에 y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자기 자신은 인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따로 떼어낼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y 맞네. 그죠? 그 다음에 a 제곱 x 마이너스 5y인데 자, 요거는 답이 아니죠. 그럼 얘가 답이 되려면 a를 하나 줘가지고 뭐였으면 a 제곱 x 마이너스 5ay였으면 답이었겠죠. 근데 a를 어디만 줬어? 여기만 줬죠. 여기도 줬어야지, 그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 제곱과 요거, 그쵸? 얘도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인수분해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공통인수를 한번 쓱 봐서 공통인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분리해야만 난이도가 좀 쉬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어쨌든 전개 역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의 거꾸로 과정을 순서대로만 잘 할 수 있으면 사실 암기도 많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인수분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인수분해 못하면 수학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뒤로 가면. 그래서 인수분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원래 했던 과정의 거꾸로 과정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내가 했던 거랑 반대로 한다는 건. 그치?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만 한다면 사실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637번은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배웠던 완전 제곱식 있죠.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가운데 뭐 한 거? 2배 한 거죠. 곱해서 2배 한 거잖아. 따라서 이 완전 제곱식의 인수분해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를 전체적으로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는 뭐가 돼요?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앞뒤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있는 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전개라고 한다 그랬고 맞습니까? 거꾸로 보는 걸 우리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이 선생님이 이거 이해를 도와줄 건데 앞에 거는 제곱해서 여기가 되려면 뭐 하면 돼? 루트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뭐 하시면 돼요? 루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로 나오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부호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군요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 잘 봐.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 루트 씌워서 a고, 그죠? 뒤에 거 루트 씌워서 b요. 그 다음에 부호는 여기 두 개를 곱한 항의 부호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있고 되게 유명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해 줄게요. 그냥 반의 그렇죠. 반의 제곱일 때 개수의 반의 제곱이 뒤에 와 있을 때 무조건 성립하는데 그때 더 중요한 건 앞에가 뭐여야 돼? 무조건 1이어야 된다는 거.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4b제곱 이런 거죠. 앞에 1이니까 반하면 얼마? 2 제곱하면 4 맞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면 또 거꾸로 4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일 때 반의 제곱 하려고 봤더니 여기 1이잖아. 여기가 1이니까 반의 제곱을 이쪽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의 제곱은 반드시 이쪽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요? 그래서 먼저 공통인수를 인수분해 해내고 거기서 반의 제곱을 찾는 완전 제곱식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거 루트, 뒤에 거 루트, 가운데 부호는 두 개를 곱한 항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볼게. 자, 마이너스 18의 반, 9죠. 마이너스 9를 제곱하면 81 맞니? 그렇죠. 앞에 거 루트 씌우니까 x9, 뒤에 거 루트 씌우니까 9죠. 마이너스 따라온다? 맞아요. 그렇죠. 반 하면 얼마? 1의 반. 여기도 1이죠. 1인 거 확인해야 돼. 여기도 1인 거 확인하고 1의 반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맞지? 그래서 앞에 거 루트 씌워서 a, 뒤에 거 루트 씌우니까 2분의 1 가운데 부호는 플러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가 1이니까 반의 제곱이 이게 맞아요? 맞네. 그럼 9a 제곱을 루트 하시면 3a, b제곱은 b, 부호는 두 개를 곱한 항의 부호가 온다.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는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임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거 루트하면 얼마죠? 5분의 2x 맞죠? 뒤에 거 루트하면 얼마예요? 2분의 5죠. 자,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2가 나옵니까? 맞아요. 나오죠. 곱하면 1이고 2배 하면 2가 맞죠? 얘도 맞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좀 설명하자면 25에 루트하면 5분의 4고 얘의 루트하면 2분의 5죠. 그죠? 5분의 2. 그 다음에 그거에 2배를 하면 2, 5, 약분돼서 2가 여기 나와져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동의 가능?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얘도.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쓱 보니까 뭐가 있어? 공통인수가 보여요. 4가. 그래서 4로 묶을 거야. 4로 묶으니까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의 제곱. 그러니까 그죠? 1이고 반의 제곱이 1로 가니까 4의 2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니까 5번이 틀렸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자면 완전 제곱식을 알아볼 때 이 멘트 너무 중요하죠. 뭐? 반의 제곱인데 조건이 있었어요. 무조건 뭐여야 돼? 1이어야죠. 만약에 1이 없다면 어떻게? 루트 씌운 거 곱해서 2배 해보시면 가운데 게 등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작정 암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따져보는 걸로 고민하시면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643번. 그러니까 다음 두 식이 모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양수 AB의 밑줄 그세요. 됐죠?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 그럼 얘는 잘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갑시다. 앞에 거 루트 씌우면 얼마? 그렇지. 5x가 될 거고 얘는 양수니까 루트 a가 될 거죠. 그래서 부호는 2개 곱한 여기에 2배가 와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호가 따라온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니까 곱해서 2배를 할 거니까 얼마예요? 10 루트 ax가 될 거죠. 이게 20이면 되니까 아 a는 얼마? 4라고 체크해 주시면 된다고. 거기 가능. 자, 따라서 여기는 앞에 건 루트 씌워서 x고 뒤에 건 루트 씌워서 8분의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와주는 게 맞겠지. 따라서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x고 그것이 마이너스 bx니까 이때 b는 얼마?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개 곱한 건 얼마? 1이지. 따라서 ab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좋아요. 649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2 사이래요. 자, 지금 보니까 이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루트를 기준으로 반의 제곱이고 앞에가 1인 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뭐야? 앞에 거 루트, 뒤에 거 루트, 가운데 플러스니까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맞나?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거 1이니까 반의 제곱 4 맞죠? 따라서 앞에 거 루트, 뒤에 거 루트 2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죠? 자, 절대값 안에서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제곱이니까 절대값이지. 루트 안에서 제곱이니까 절대값이죠. 잘 봐.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2에서 절대값 x 마이너스 2를 할 건데 하필이면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래.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다 2 더하면 2 더하면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지죠. 그럼 얘는 뭐야? 양수가 되는 거고 얘는 뭐야?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양수는 어떻게 나와? 그냥 나와. 그죠? 음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라지고 2x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답은 몇 번?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무리를 하자면 완전 제곱식은 뭐라고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자면 앞에가 1일 때 반의 제곱이라는 것이 성립했었죠. 그러니까 앞이 1일 때 반의 제곱, 그쵸? 앞이 1이 아니라면 루트한 거 곱해서 2배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얘기했고, 맞습니까? 만약에 1 완전 제곱식이 유지가 된다면 뭐야? 앞에 거 루트한 거, 뒤에 거 루트한 거, 부호는 2개 곱한 거를 가지고 내려온다. 이게 완전 제곱식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인수분해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마 앞으로는 쉽게 할 수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어디에 눈치를 좀 잡고 가셔야 되냐면 이게 완전 제곱식임을 알아차리는데 조금 초점을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인수분해 진짜 공식처럼 좀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공식처럼 지금처럼 우리가 전개를 그냥 따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는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알맞은 표현이에요. 자, 볼게요. 자, 654번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차 공식이었는데, 자, 뭐 굳이 뭐 인수분해를 공식처럼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전개였다면 얘들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인수분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되어 있으면 뭐라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인수분해 기본적 흐름의 첫 단계는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이거 보고선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그지? 설명을 드리자면 654번 보면
다음 중 A 3승 마이너스 A 인수를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잘 봐. A 3승 마이너스 A는 양쪽 다 A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A를 묶었을 때 고민하세요. A에다 뭐 곱하면 A 3승이야?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여러분들 알지만 1은 제곱해도 1이죠. 그러니까 1은 지수를 막 붙이고 막 빼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얘는 A라고 쓰고 A 더하기 1 그 다음에 A 빼기 1 그죠. 왜냐면 제곱 빼기 제곱 그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1이죠. 앞에 건 A고 그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합니다. 따라서 A 있네 그죠. A 플러스 여기 있어. 없네. A 마이너스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됐네. 이게 답이네. 1번, 3번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합착골의 인수분해가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그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띄고 있는지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660번 유형인데 자, 뭐 앞에서 완전 제곱식이라든지 뭐 합착골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진짜 인수분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구조상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는 조금 쉬운 형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형태입니다. 이거의 전개와 인수분해를 이해하셔야 2차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게 좀 넘어가서 활용으로 갔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잘 봐. 그냥 기본적으로 x 플러스 a고 여기 x 플러스 b가 돼 있을 때 선생님이 요거는 뭐 되게 외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봐봐. 얘를 이제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a 플러스 b의 x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ab가 나와. 당연한 얘기인 게 ax 더하기 bx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뭔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뭔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합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부호가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해? 라고 얘기한다면 부호가 서로 다른 걸 곱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서로 같은 걸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상수의 부호가 힌트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해요. 멜빵 공식이라고 하니까 x의 개수를 1x 그죠? 플러스 a 그 다음에 1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그지?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a, b를 사실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해서 만들어요 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1은 요 두 개를 곱해서 만든 거고 그죠? 여기 A, B는 이렇게 곱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다음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부러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한번 볼게. 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는 게 사실 봐봐. 마이너스 24를 보고 660번을 보면 플러스 3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B야. 3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야 마이너스 24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가 뭡니까? 8이야. 그죠? 아니 그러면 x 플러스 3이고 x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러면 A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8x고 맞니?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3x니까 마이너스 5x가 나오네요.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자, 부호 항상 조심해요. 플러스 A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마이너스 5죠. 그죠? 그런데 A에서 B 빼래.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을 하니까 마이너스 13이 답이겠지. 그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개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런 걸 그냥 공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만 만들 수 있었지.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면 진짜로 여러분들 인수분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666번이에요. 오, 666, 666 알아요? 악마의 숫자? 오멘? 666 악마의 숫자네. 아무튼 이거 40이 넘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아무튼 봅시다. 잘 봐. 그러니까 뭔가를 곱했어. 뭔가를 곱해서
8x제곱을 만들고 그 다음에 10x를 만들고 마이너스 3을 만든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 그래서 항상 힌트가 되는 건 이 가운데 놈이에요. 얘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숫자끼리 곱해서 이게 나오고, 그죠? x끼리 곱해서 얘가 나왔을 거야. 그런데 x랑 숫자랑 x를 더해서,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곱한 것이 얘가 나와주게 숫자를 어떻게 조정할까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보면 잘 봐. 그래서 선생님이 써줄게. EX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시작에서 힌트를 좀 주고 갔어요. 왜냐면 2, 4라는 숫자를 준 거죠. 안 줬으면 8, 1도 고민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고민할 수 있는 건데 2, 4라는 숫자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 힌트를 주고 가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얘를 곱할 때 봐봐. 선생님이 그냥 그러니까 수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이 플러스 10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플러스 10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라고. 요거를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더해진 것이 얼마 나오면 되는 거야? 10이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 놓고서는 A, B를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선생님, 4A에다가 2B를 더한 것이 10이군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A랑 B랑 곱한 것이 마이너스 3이네요. 요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느낌상 숫자는 둘 중 하나야. 3 하나, 1 하나죠. 왜? 정수 A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그쵸? 3은 1 곱하기 3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1 곱하기 3인데 누가 마이너스인지는 잘 모르겠죠. 맞아? 누가 3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위에 걸 쳐다보니까. 그죠? 이게 10이 되려면 얘가 3이라면 얘는 1이어야 되죠. 안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3이라면.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A가 3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맞아?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두 번째 열쇠는 뭐가 됐을까? 라고 하면 이 정수라는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정수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이건 풀 수가 없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대표 문제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를 시작할 법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수 조건이냐, 자연수 조건이냐, 무슨 유리수 조건이냐, 실수 조건이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의 풀음의 흐름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A에서 B를 빼면 얼마죠? 그렇죠. 4가 답이다 라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67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64죠. 자, 앞이 1이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 완전제곱식이죠. 반의 제곱. 맞아? 됐네요. 앞에 거 루트 씌워서 x, 뒤에 거 루트 씌워서 8 맞죠? 맞습니다. 자, 이 25는 5의 제곱이죠?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그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맞는 얘기. 그죠? 자, 세 번째 건 해보셔야겠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지그재그 곱할 거죠. 자, 그래서 개수만 봅니다. 얘는 어차피 1이니까 1, 1 쓰시고요. 맞아? 5는요. 1, 5죠. 누가 마이너스일까? 지금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누가 마이너스야? 1이 마이너스면 될 것 같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5니까. 더해서 4가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됐으니까 얘도 맞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3번이었어. 4번은요. 4번은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얘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4, 1, 15는 5, 3 그러면 3, 4, 12 안 될 것 같죠?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고 수의 구성을 잘 보셔야죠. 그 다음에 4는 2, 2 그치? 3, 5 이건 될 것 같아요. 2, 5, 10
2, 3은 6 맞아? 누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잖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2x-3인데 이 이 새끼 틀렸네. 그렇죠. 이 새끼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 나쁜 삐리리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다 인수분해 해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쉽냐면 반대로 전개해 보시면 돼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했을 때 결과가 맞지 않으면 인수분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단원이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인수분해를 연습하시고 그죠?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으로 나왔다면 거꾸로 뭐 하시면 돼? 전개를 해보시면 되겠죠? 됐어? 자,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76번입니다. 두 다항식 12x제곱 마이너스 3과 2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의 공통인수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공통인수라는 건 사실은 공약수 같은 개념이에요. 이쪽에도 들어있고 이쪽에도 들어있는 약수, 공약수라고 하는 거죠. 뭐 최대 공배수 이런 느낌으로 두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양쪽에 모두 곱해져 있는 인수를 공통인수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잘 봐요. 12x제곱 마이너스 3이죠. 자, 일단 쳐다봤을 때 공통인수, 여기서도 공통인수가 있는 거잖아. 뭡니까? 3. 맞아? 3으로 묶어내시면 3, 4, 12x제곱, 그죠? 마이너스 1, 그죠? 여기 1은 제곱 붙여도 된다고. 자, 얘는 2x의 제곱이니까 합차 3에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요거죠. 2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잖아.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2, 1, 5, 1 요거 같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1인데 누가 마이너스면 돼요? 5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 딱 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오죠? 자, 좋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x니까 2x 플러스 1과 x랑 상수죠?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양쪽 다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이 뭐다? 공통인수예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항에서도 공통인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두 식에 대해서도 공통인수가 만들어질 수 있고 공통인수는 인수분해하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인수분해 하나만 하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쵸? 두 번 하세요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도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 자, 됐습니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79번 볼게요. 1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가 4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를 이제 a 값을 구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는 플러스 3이 인수니까 이렇게 곱해지고 요거 찾는 거거든 사실은. 자, 그러면 선생님 어려운 얘기 아니지만 결국은 인수분해를 잘 하려면 전개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자, x에다 x 곱해서 x제곱 나오니까 그렇지 여기는 3x면 되는 거고 그죠? 3에다 뭐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와? 요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지그재그 곱하는 거니까 사실은 요렇게 하면 얼마? 마이너스 16이고 요렇게 하면 플러스 9죠? 자, 요 결과치가 어디에 나온다? 여기에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조심하셔야죠. 따라서 웬만하면 마이너스 씁시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a는 얼마다? 7이에요. 이렇게 부호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인수분해가 쉽게 풀린다. 자, 이해되셨죠? 별거 아니죠? 넘어갑시다. 자, 684번 볼게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지연이는 x의 개수를 잘못 꼭 이런 나쁜 지연이가 있지, 그치? 나쁜 지연이는 뭘 잘못 봤대? x의 개수,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본 거고
그 다음에 상진이는, 상진이, 이 나쁜 상진이. 그쵸? 이 나쁜 상진이는 상수를 잘못 봤답니다. 그쵸? 꼭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수학을 풀다 보면 꼭 그렇게 나오죠. 항상 페인트 칠하는 형제가 있어요. 꼭 그 형제는 어떻게 칠해요? 따로따로 칠하다가, 같이 칠하다가 막 이러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막, 항상 그놈의 평균 낼 때는 항상 뭘 쏟아요. 찢어먹거나. 그치? 이런 애들이 왜 있을까? 그 다음에 왜 공원을 산책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왜 속도가 다릅니까? 그치? 말도 안 돼. 그치? 하지만 우리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 잘못 본 거는 잘 본 걸로 푸시면 됩니다. 잘못 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지연이라는 애는, 그죠? 지연이라는 애 잘못 봐서 인수분해를 x 플러스 9에 x 마이너스 2로 한 거야. 그러니까 x의 계수를 잘못 봤다는 건, 그렇지, 제대로 본 게 상수항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수항만 뽑아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18. 그죠? 그 다음에 이 상진이는, 나쁜 상진이, A 상진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했는 건데,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개수를 잘 봤다는 거지. 1차항에.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뭐야? 3x를 여기서 뽑아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 본 건 뭐야? 제대로 본 게 뭐냐라는 걸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잘못 본 거 말고 제대로 본 거. 그러니까 잘 본 것들로만 조합을 하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나쁜 애들이 아니니까 이걸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자, 뭡니까? 곱해서 18? 6, 3, 18? 그러네요. 누가 커? 6이 크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몇 번? 2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못 봤다. 뭘로 본다고요? 잘된 것만 모아서 식을 만드셔서 푸시면 완벽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너무 급하게 답을 썼는데 선생님이 지금 항상 마지막에 문제가 뭐였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아는 문제가 나오면 알아 이러면서 그냥 답을 푸는데 마지막에 가서 딴 거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문제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688번 요 문제도 되게 거의 웬만하면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다음 그림의 모든 직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만든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죠. 맞습니까? 이걸 푸는 방법은 여기 넓이는 x제곱이고 얘네들은 x죠? 얘네들은 1이 3개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넓이를 다 더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더해서 4 곱해서 3 나오는 숫자 1과 3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이야. 자, 그럼 얘가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그쵸? 이거를 잘 해석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야. 그 집에 가서 엄마 배고파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 그거 참 안 됐네. 나도 배고파.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좀 가출을 하고 싶은 그 충동이 막 들겠지. 우리 엄마 맞아?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것이랑 넓이랑 개념을 좀 이해해 보면 자, 저 큰 도형들을 이제 쪼개서 붙여보면 x 플러스 1이 나오려면 여기선 세로가 하나 나오면 돼요. 그럼 x 플러스 1이 될 거고 x 플러스 3은 이쪽으로 x 플러스 3 물론 뭐 이걸 3으로 보고 여기를 1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여기 똑같은 이 긴 거를 3개를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3이구나. 요런 배치를 하게 되면 큰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돼.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인수분해가 싫어요. 이러면은 얘를 오리면 돼요. 그 시험지를 오려서 이걸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네. 여기가 x 플러스 3이네. 선생님 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x 플러스 1이고 그죠? 또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3인 거죠. 그런데 가로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문제는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가로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직사각형의 둘레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더해서 뭐라고 쓰시면 돼요? 2x 플러스 4라고 하시면 되는데 둘레를 물어본다면 여기다가 몇 배 해주면 돼요? 2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문제가 시사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요거는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뭐 굳이 굳이 그림을 그려서 풀 일은 없을 수 있겠다. 그지? 인수분해랑 넓이랑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것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92번 볼게요. 자, 넓이가 49x제곱 마이너스 25인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이 있다. 이 사진에 가로의 길이가 7x 마이너스 5일 때 사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넓이는 49x제곱 마이너스 25예요. 그럼 여기가 7x 마이너스 5죠.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합차죠. 그럼 여기가 뭐겠어? 7x 플러스 5겠죠. 둘레를 구하래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2배.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너무나도 쉬운 합차 공식의 인수분해였어요. 물론 도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중3부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활용 자체는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의 활용이라는 건 그 제약이 있어. 거의 웬만하면 양수거나 아니면 자연수거나 아니면 정수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냥 단순하게 수식이나 연산이 조금 더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고 오히려 활용 문제는 문장만 잘 해석하거나 그죠? 포인트만 잡으면 계산은 더 쉬운 경향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물론 어려운 건 정말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을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하게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중학교 때 충분히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의 문장은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문장을 식으로 옮겨야만 되는 거야. 수학에서의 언어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문장에서 수학의 언어인 식으로 바꾸는 게 원활하지 못하면 활용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활용 문제 계산은 편한데 그 식으로 옮기는 과정이 연습이 덜 돼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 식으로 옮기는 게 어렵다. 그러면 시간을 주고 많이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